콧볼이 넓은 분들은 대부분 복코가 동반이 많이 되어 있고, 콧볼 축소만으로 코를 엄청난 비율로 이렇게 확 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긴 해요. 대부분 첫 번째 콧볼 축소를 했다가 그냥 코 수술로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콧볼 축소만 했을 때는 뭔가 이게 기대치가 안 따라가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콧볼 축소는 다른 코 수술하고 다르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콧볼 축소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좀 특별한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얼굴 코를 볼 때 콧볼이라 하면 여기 이렇게 콧구멍의 바깥쪽 여기를 이제 콧볼이라고 하는데, 거기가 이제 넓은 사람들이 보통 콧볼이 넓다라고 표현을 해요. 그리고 우리가 복코라고 하면 이제 코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코끝이라고 하는데, 거기가 좀 동글동글 넓은 걸 복코라고 하고, 그래서 대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콧볼만 넓은 사람도 있죠. 그래서 콧볼이 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코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콧구멍이 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콧구멍 사이즈를 줄이는 목적도 있고 이 코의 전체 폭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,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게 콧볼 축소 수술이라고 하죠. 비절개로만 하는 경우들은 드물게 콧구멍이 너무 작은데 특이하게 이렇게 옆으로 콧구멍이 좁은데 옆으로 벌어져 있는 경우 있죠. 그런 경우에는 실로만 이 양쪽 끝을 오므려 주기 위한 과정으로 하는 거죠. 보통은 완전한 비절개로만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, 굳이 나눈다면 이제 내측 절개냐 외측까지 같이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,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넓고 큰 콧구멍인 경우에 외측 절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. 외측 절개는 흉터가 너무 많이 보여요. 콧구멍을 엄청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런 장점은 더 있는데, 흉터가 일단 아무리 잘 꼬매주고 뭐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고 뭐 피부 관리 뭐 하고 레이저 쏘고 해도 보여요.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쓸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그 절개법은. 진짜 크신 분은 내측으로 한계점이 있지 않나요? 콧볼이 넓은 분들은 대부분 복코가 동반이 많이 되어 있고, 콧볼 축소만으로 코를 엄청난 비율로 이렇게 확 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긴 해요. 그래서 콧볼 축소만 하는 곳들도 가끔 있다고는 하지만, 대부분 첫 번째 콧볼 축소를 했다가 그냥 코 수술로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콧볼 축소만 했을 때는 뭔가 이게 기대치가 안 따라가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줄어드는 만큼 여기 가운데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숨 쉬듯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. 이래야 좁아지는 느낌이 나요. 콧볼 축소만 하고 나면 콧구멍만 이렇게 작아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. 코를 이렇게 들어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잖아요. 이게 넓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. 대부분의 콧볼이 넓고 복코인 사람들은. 근데 이게 콧볼 축소를 안 하고 콧구멍 높였다 그럼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는데, 콧볼 축소를 추가로 하면 이렇게 좁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. 그러면 조금 더 코끝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. 구독!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도 약간 콧볼이 전체 폭이 약간 아쉽게 넓다, 이런 사람들은 콧볼 축소만 해도 효과 당연히 더 좋죠. 이미 코끝이 올라가 있으니까. 코가 별로 없을 만한 거는 코도 넓고 복코도 있고 수술한 적이 없고 이러면 콧볼 축소만 했을 때 조금 아쉽게 느낄 수 있으니까, 코끝이 올라가면 전후 차이가 확 나거든요. 그런 친구들은 꼭 상담 와서 그런 경우에는 콧볼 축소만 하는 게 난지 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